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부도덕한 기업인지 아십니까?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리를 도와주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는 삼성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의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고 심지어 모디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직원의 폭로가 인도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비크람 싱입니다. 제 나이 29살로 5식구 중 장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키우기 위해 농사일을 하셨지만 수익이 일정치 않아 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게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이 1명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사를 짓는 대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구자라트는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었고 대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구자라트에 삼성전자 공장이 새롭게 들어섰고 주변에서는 삼성에 입사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복지도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소문에 혹해 저도 지원서를 넣었죠. 다행히도 몇 번의 면접과 테스트 끝에 삼성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겐 정말 꿈 같은 기회였죠.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이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저희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삼성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비크람, 이제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라고 말해주셨죠. 저도 삼성에서 일하며 제 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월급도 높고 복지도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 관리자인 김 팀장님과 한국 직원들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생산 공정이 복잡해 실수를 자주 했지만 그때마다 김 팀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김 팀장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지만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저희 생산 라인의 책임자가 되었고 동생들 학비도 제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받는 월급 덕분에 더 이상 금전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공장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며칠 뒤 그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위대는 붉은 깃발을 들고 있었고 그 깃발에는 인도 내에서도 과격한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인 CITU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하려는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제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라지프였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비크람,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이번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회사에서 월급을 2배로 올려줄 거야. 지금은 파업에 참여해야 할 때야. 하지만 저는 파업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혜택도 많았고 무엇보다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끊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라지프의 말을 거절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죠. 공장 안에 들어서니 김 팀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팀장님은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 때문에 공장이 운영되지 않아 곤란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비크람, 괜찮아. 파업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해줘.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김 팀장님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하며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장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삼성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심지어 삼성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인터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삼성을 더욱 나쁘게 바라보았고, 삼성 공장은 인도 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삼성은 결코 그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장 내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출근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동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공장 곳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 팀장님은 우리 출근한 직원들에게 꾸준히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크람, 요즘 많이 힘들죠? 출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김 팀장님의 격려에 저는 마음속에서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김 팀장님의 따뜻한 말 덕분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작업장에서 일을 마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회사 앞을 지나는데 경찰차와 구급차가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이 폭발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충돌 속에서 공장 주변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그날 아침, 김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심히 일을 마치고 바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외부 상황이 좋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김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시위는 이제 단순한 요구가 아닌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진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삼성과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접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인도 내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공장이 정말 철수할지 아니면 이 사태가 해결될지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더욱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을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료들 중 일부도 인터뷰에 참여해 삼성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오랜 친구인 라지프도 있었습니다. 라지프는 삼성에서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지프는 삼성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기뻐하며 저에게 자랑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그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출근길에 라지프를 마주치고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라지프, 어제 TV에서 내 인터뷰를 봤어.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이야? 라지프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야, 비크람. 그냥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 요즘 파업에 동참하면서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료들이 잠깐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나쁜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씁쓸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제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준 회사였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철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족들과 동생들 생각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의료 지원 덕분에 그나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저는 이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고 동생의 건강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디 총리는 삼성이 인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길에 공장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함께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공장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모디 총리는 직접 우리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 모두 모디 총리의 발표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비록 시위가 장기화되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디 총리의 발표 이후 시위는 서서히 진정되었고 공장 내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팀장님이 한국 본사와의 소통 결과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김 팀장님은 공장 철수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도 철수 여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김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하게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도 끊길 것이고 저 역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김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삼성이 철수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특히 몸이 안 좋은 막내 여동생의 상태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공장 철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김 팀장님에게 찾아가 대책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김 팀장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김 팀장님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 방문을 보고 의아해하셨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짐작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팀장님, 삼성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너무 불안해요. 제 동생들, 특히 막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삼성이 없으면 저희는 큰 병원에 갈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장이 철수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김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저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비크람, 너와 내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와줄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공장 철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동생의 건강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한국에 가면 내가 동생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끔 도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팀장님의 말에 저는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장이 철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김 팀장님이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죠. 며칠 후 김 팀장님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본사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김 팀장님이 떠나기 전 우리 직원들은 작은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공장이 철수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김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기에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환송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은 더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회사 내 분위기도 점점 더 어두워졌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공장이 남아준다면 저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김 팀장님이 떠난 지 몇 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김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는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비크람, 한국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공장이 철수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붙었지만 내 일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 팀장님은 이어서 그리고 내 동생의 병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도 준비 중이야. 다행히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곧 한국에서 동생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장이 남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김 팀장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막내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는 한국이었지만 막내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희를 공항에서 직접 맞이해 주셨고 병원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인도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동생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의료진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몇 차례 진단을 받은 후 여동생의 병의 원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은 큰 희망을 얻게 되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김 팀장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치료비도 지원해 주셨고 병원에 자주 찾아와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주셨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동생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김 팀장님과 삼성은 단순한 직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도에서 시작된 파업과 삼성의 철수 위기 속에서 비크람과 그의 가족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김 팀장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 세상 곳곳에서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 튼튼이었습니다.